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활용하는 두 가지 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배열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조건 중 2보다 4가 오른쪽에 오도록 이라는 조건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렬로 나열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수들이 어떠한 것들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볼 건데요. 일단 그냥 정석대로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 3, 2, 4, 1은 되지만 5, 3, 4, 2, 1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2보다 4가 오른쪽에 오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4, 5, 1, 3, 2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총 경우의 수는요 5팩토리얼이죠. 그런데 이 상황은 이렇게 두 개 중 한 개씩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즉 이 5팩토리얼 중에 두 개 중 한 개씩이 다 제거되는 거니까 2팩토리얼로 나누면 2로 나누면 정답이 된다 라는 건데요. 이러한 문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바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2와 4는 배열하지 않는다 라는 게 핵심인데요. 이게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1A, 3A, 5를 배열한다고 했을 때도 역시 이렇게 같은 것끼리는 배열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을 배열할 때는 이 순서가 정해 있는 것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즉, 조금 전에 풀어봤던 문제를 해결할 때 2와 4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하면 된다. 즉 5팩 나누기 2팩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제 하나를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이 있을 때 1보다 3, 3보다 5가 오른쪽에 오도록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 3, 5의 순서가 정해져 있고요. 2보다 6이 오른쪽에 오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즉 2와 6의 순서가 정해져 있죠. 이럴 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끼리는 같은 것으로 취급해라.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6개 중에서 A 3개는 똑같고 B 2개가 똑같으니까 이게 정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두 문제만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부터 6까지 배열하는데 2보다 4가 오른쪽에, 그리고 홀수는 크기 순서로 나열한다 라고 했습니다. 즉, 그러니까 2와 4의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요. 홀수 3개도 순서가 같으니까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라고 했죠. 따라서 문제의 답은 6팩 나누기 2팩, 3팩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쭉 계산 한번 해보면 2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이니까 약분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60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준 1의 과제를 제출한 후에 수준 2의 과제를 제출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어끼리는 무조건 국어 A가 먼저 라는 거고요. 수학끼리는 수학 A가 먼저 제출하고 수학 B를 제출해야 되고, 영어끼리도 영어 A를 먼저 제출하고 영어 B를 나중에 제출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6개를 배열하는데 국어는 국어끼리, 수학끼리, 영어끼리 순서가 무조건 정해져 있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풀으라고 한지 조금 전에 살펴봤었죠. 6개를 배열하는데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끼리 같은 것 취급을 하고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활용하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6팩 나누기 2팩, 2팩, 2팩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되는 거고요. 계산 과정 생략하고 답을 구해보면 답은 90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활용 사례인 최단 경로의 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두 지점 A, B가 있을 때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살펴봐야 될 건 최단 경로라는 게 무슨 뜻이냐 라는 걸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 돌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건 최단 경로가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다가 만약에 아래쪽으로 가버린다면 이건 역시 최단 경로가 아니게 될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최단 경로라는 건 왼쪽으로 가거나 아래쪽으로 가지는 마라. 즉, 오른쪽 그리고 위쪽으로만 가서 B에 도착하게 해라 라는 게 바로 최단 경로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걸 무슨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어떻게 푸나요? 자, 이게 진짜 소름 끼치는 아이디어예요. 자, 보세요. 이 최단 경로라는 거는 결국요, 이렇게 쭉 옮겨보면 이 화살표들을 일렬로 나열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다른 최단 경로를 하나 더 살펴볼게요. 자, 만약에 A에서 B로 갈 때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한번, 위쪽 한번, 오른쪽 한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 최단 경로는요, 결국 오른쪽, 위쪽, 오른쪽, 위쪽, 오른쪽, 오른쪽, 위쪽, 오른쪽 이렇게 갔다라고 표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단 경로를 이렇게 일렬로 나열한 상황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여기서 오른쪽 화살표는 항상 5개일 거고요. 위쪽 화살표는 항상 3개일 거잖아요. 이거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최단 경로의 수는 총 8개니까 8팩 나누기 5팩 3팩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 방식을 기출문제들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문제의 특징은 A에서 B로 가는데 반드시 P를 거치라고 했습니다. 그럼 문제를 해결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단 A에서 P로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하고 P에서 B로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합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사건이 잇따라서 연결되고 있는 거니까 곱하면 된다. 자, A에서 P로 갈 때는요, 오른쪽 화살표 2개, 위쪽 화살표 2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4팩 나누기 2팩 2팩이 될 거고요. P에서 B로 가는 건 오른쪽 화살표 3개, 위쪽 화살표 1개니까 4팩 나누기 3팩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계산을 끝까지 하게 되면 6 곱하기 4니까 답은 24다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고 조건도 복잡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일단 A에서 출발해서 C 지점을 반드시 지나지 말라고 했고요. D 지점도 지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B까지 도착하라고 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될지 여러분이 살펴보면 일단 지금 제가 표시한 1번 지점을 무조건 지나야 됩니다. 그래야 C를 지나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제가 1번부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D를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로는 가면 안 되기 때문에 1번에서 갈 때는 지금 반드시 2번을 거쳐서 가야 되고 D로 가면 안 되니까 2번에서는 무조건 3번으로 갔다가 3번에서 B를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써보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지 말라고 문제가 출제된다면 반드시 지나야 되는 부분을 파악해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때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A에서 1번으로 가는 건 당연히 4팩 나누기 3팩이고요.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는 아래쪽으로 하나, 위쪽으로 2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3팩 나누기 2팩이 될 거고요. 2번에서 3번으로는 무조건 가는 거니까 경우의 수는 한 가지고 3번에서 B로 가는 것은 2가지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곱한 게 정답이기 때문에 4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2, 즉 24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